후하, 안녕하십니까, 후쿠선장입니다. 오늘은 리플에 관한 내용을 다뤄볼 건데요. 제가 지난 11월 리플이 0.5달러 할 때 슬슬 상승세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을 쇼츠에 담았었는데 그 상승세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과연 리플이 2025년에는 얼마까지 갈 수 있을까? 최고가가 얼마일까?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시고 제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궁금한 점이 있거든요. 작년에 리플이 얼마까지 갈까요? 물으셨을 땐 제가 4,000원까지 본다 라고 대답을 했고 그 이상은 제 영역이 아니다 라고 답변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상황을 봐서는 상승의 힘이 강하다는 걸 느껴서 리플에 관련된 다양한 스토리와 함께 제 개인적인 관점을 말씀드리면 어떨까 싶거든요. 2025년은 리플과 도지가 암호화폐 불작의 본격적인 신호탄을 쏘아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가 개가 돼, 내 개가 된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리플 소송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소송은 2020년 12월 SEC가 리플과 그 경영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SEC는 리플이 XRP를 미등록 증권으로 판매하여 14억 달러 이상의 자금을 불법적으로 조달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리플 측에서는 XRP가 증권이 아니라 단지 디지털 자산이다 라고 반박하며 치열한 법적 공방이 이어졌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리플은 SEC의 주장에 강력히 맞섰고 우리 한국 리플러들, 해외 리플러들이 커뮤니티에 많이 리플 측을 옹호했었죠. 두 번째로는 리플 소송의 핵심 쟁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XRP 암호화폐 규제의 법적 성격에서 문제였다고 보여집니다. SEC는 XRP를 증권으로 보았지만 리플 측에서는 이는 디지털 자산이다 라고 강력히 주장을 했었습니다. 이는 단순의 정의 문제를 넘어서서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방식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리플의 또 다른 소송의 쟁점은 리플의 XRP 판매 방식이었습니다. SEC는 리플이 XRP를 판매하여 자금을 조달한 것이 증권 발행과 다름이 없다 라고 주장을 했지만 리플 측에서는 이를 정상적인 비즈니스 활동의 일환이라고 반박을 했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암호화폐 ICO 열풍들이었죠.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도 따로 없었던 시기였었습니다. 그리고 SEC의 규제 접근 방식에 대한 논란도 있었습니다. 리플 측은 SEC가 명확한 가이드라인 없이 소송을 제기했다고 비판하며 이는 소송을 통한 규제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제가 이제 업비트에 블랙리스트 된 거랑 똑같은 상황이네요. 나는 디지털 자산을 출금하고 입금하고 디지털 자산은 탈중앙화다 이런 주장을 했었는데 말도 안 되는 투자자 보호를 거들먹거리고 있었죠. 세 번째, 리플 소송 결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7월 뉴욕 남부지방법원 판사는 XRP가 일반 투자자에게 판매될 때는 증권이 아니라는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때 리플에게 부분적인 승리를 안겨다 준 셈이죠. 해당 내용 중에서는 법원 측에서 일반 투자자에게 판매된 XRP는 증권법 적용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리플의 거래소 상장과 일반 투자자들의 거래에 큰 영향을 끼치는 아주 중요한 결정이었습니다. 반면 이전에 SEC가 리플을 상대로 제기했었던 내용 중에서 기관 투자자에게 판매된 XRP는 증권으로 간주한다 라고 주장했던 건에 대해서는 리플이 1억 2,500만 달러의 벌금으로 협의를 보자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럼 리플 입장에서는 재정적 부담이 같지만 전체적으로는 리플의 비즈니스 모델이 인정받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리플의 소송에 대한 내용으로 인해 암호화폐 업계 전반에 중요한 의미를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이 SEC가 이러한 규제 성향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선례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자, 네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제 리플 소송 항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EC는 2024년 10월 16일 이전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이 항소에서 SEC는 리플의 거래소 XRP 판매, 리플 경영진의 개인 XRP 판매, 그리고 리플의 비현금 대가로 XRP 배포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SEC가 리플이 증권이 아니다 라는 이제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XRP는 단지 디지털 자산으로 분류되어야지 증권이냐 비증권이냐 따질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지요. 이 내용은 리플에게 아주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리플 측에도 이에 대응하여 자체 항소를 준비하여 진행 중인데요. 이 항소 과정은 2025년 7월까지 지속될 수 있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이제 최근 리플 소송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리플의 최고 법률 책임자가 X에 트윗한 내용을 보면 SEC는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 조만간 사임하더라도 민사소송 판결에 대한 항소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EC 당 지도부는 1월 20일에 교체될 예정이지만 규제 당국은 현재의 법원 집행 사건 라인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이에 리플의 최고 법률 책임자 엘데로티는 리플 측이 XRP를 자금 조달을 위한 미등록 증권으로 사용했다는 혐의로 SEC 소송에서 리플이 1억 2,50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과 납세자의 돈 낭비라고 말을 했었고, 우리는 항소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확신하고 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SEC 리더십과 협력하기를 기대합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리플의 CEO인 브래드 걸링하우스는 엘데로티의 발언을 되풀이하며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이후 암호화폐 집행에 대한 SEC의 접근 방식이 바뀔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의 선거 공약 중 하나는 게리 겐슬러 위원장에 대한 암호화폐 업계의 많은 비판에 대응하여 해고하는 것이었는데요. 게리 겐슬러 위원장은 1월 20일 사임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리플 최고 법률 책임자 엘데로티는 아무리 SEC 니가 항소를 해도 판결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입장입니다. 차기 SEC 수장이 리플에 대한 규제 당국의 소송을 계속할지 여부는 아직 불분명한 상황으로 확인이 됩니다. 엘데로티는 개인적으로 트럼프를 지지하는 모금 및 정치활동위원회에 30만 달러 이상을 기부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리플이 이제 2024년 이제 선거 주기에서 친암호화폐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미디어 구매에 이제 1억 달러 이상을 지출한 암호화폐 정치위원회인 페어쉐이크에 4,500만 달러를 기부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 11월에 이제 기부한 이후 이제 또 2026년에 중간 선거를 위해서 이제 여기 이제 페어쉐이크에 2,500만 달러를 추가로 기부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아무래도 리플이 암호화폐 시장의 긍정적인 전망에 대해 중요한 신호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요즘 리플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우선 리플이 예전에는 토큰 생성 이벤트 할 때가 그때 2013년 8월쯤이었거든요. 그 전만 해도 리플 펀딩 라운드를 진행을 할 때 그 참여했던 그룹들이 구글 벤처스랑 펜테라 캐피탈 그리고 디지털 커런시 그룹, 저는 이게 기억이 난거든요. 참여했던 거를. 이때 펜테라가 좀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뒀어요. 그때 ICO 가격이 0.0059달러였나? 0.006달러인가? 그 정도에 시작을 했거든요. 대부분 이런 내용은 잘 몰라요. 고인물들 빼고는. 이때만 해도 투자 수익이 약 480배 정도 나왔어요. 이제 펜테라 캐피탈에서.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이제 앞으로 리플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벌금에 대한 부분도 웬만해서는 해결될 것 같고, 최근 SBI가 리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SBI는 리플 발행사 리플랩스의 지분 8%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이고, 업계에서는 이제 오는 20일 예정된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 이후 리플에 대한 이제 규제 리스크가 해소된다면 이제 추가 상승 동력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SBI가 리플에 관련된 투자가 약 14조 7천억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거든요. 이 부분은 이제 SBI 시총보다 큰 규모입니다. SBI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SBI는 일본의 이제 소프트뱅크 그룹의 투자로 설립된 회사죠. 이 부분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차트에 대해서 이제 분석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XRP 이제 차트를 보면서 분석을 해볼 건데요. 우선 여기 바이낸스 XRP USDT 차트입니다. 제가 지난 11월에 0.5달러에서 연말에는 이제 리플이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다, 상승세가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목표 가격은 원화로 이제 4,000원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4,000원을 훌쩍 넘겨버렸어요. 4,200원, 4,300원 이렇게 쭉쭉 올라가고 있는데, 우선 처음에 이제 상승세가 여기서 이제 이어졌잖아요. 이어지고 상승 베이스 캠프들을 만들다가 이제 이제 긍정적인 이슈와 함께 한번 장대봉을 한번 터뜨려 줬습니다. 그 이후 조정이 나왔지만 이제 하락 추세에서 상승으로 되돌리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얘가 얼마까지 일단은 이제 갈 거냐? 저는 이제 여기서부터 이어진 베이스 캠프부터 이어진 상승분이 여기서 물량을 머금고 다시 여기까지는 갈 거다, 기본적으로 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게 3.3에서 3.5달러 사이에요. 일단 여기는 기본적으로 보이드를 시켜줘야 얘가 충분히 이 각을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시작된 요 각들을 살려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얘가 이제 파동이 마감을 하더라도 웨지 형태로 가야 되잖아요. 웨지 형태. 수렴 이 웨지 강한 상승 파동으로 나아가야 되니까, 저는 아마 그 다음 파동은 3.5달러를 보이드 시키는 그런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일단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 맞아 떨어질지는 모르겠어요. 원래 4,000원 이상은, 원화 기준 4,000원 이상은 제 영역이 아니었는데 이제 추가적으로 한번 보는 거죠. 이 점은 참고만 하시면 되고, 현재 이제 RSI도 그렇고 MACD 지표도 그렇고 좀 긍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과매수 영역에 또 들어설지 이게 의문인데, 이게 이제 더블탑 패턴보다는 제가 볼 때는 강한 상승 추세 패턴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냥 단타 칠 거면은 제가 그래요. 아침에도 방송 이제 1월 15일날 아침 방송에서도 살 거 없으면 리플 사세요. 단타 칠 거면 리플이 잘 올라가니까. 아니면 스텔라 루멘하고 같이 사세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업비트 차트를 보시면 아직 볼벤이 상승 이탈한 게 나오진 않았어요. 대부분 매수세는 한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겠죠. 한국인들이 해외 한국인들 따라서 해외에서 또 투자를 하겠죠. 요거 이제 전고점 4,800원을 좀 넘겨준다면 제가 볼 때는 이제 또 5,000원을 넘기는 그런 행보를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부 시청자들이 이제 100달러를 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100달러. 뭐 불가능한 영역은 아니겠지만 100달러가 된다면 리플의 시총이 상당히 높아질 텐데, 뭐 불가능하다는 거는 아니라고 보는 얘기죠. 가능할 수도 있겠죠. 리플이니까 어디까지 갈지는 가격은 아무도 몰라요. 우선 저는 여기까지 일단 분석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추가 파동, 연장 파동으로 나온다면 저는 5달러까지만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5달러면 얼마죠? 이때 5달러 때부터는 대부분 리플 10,000원 간다고 외칠 거예요. 아마 10,000원 간다고. 이때 이제 10,000원 간다고 외칠 건데, 일단 0.5불에서 시작했던 거니까 20배라고 해도
일단 10배가 5달러잖아요. 10배가 5달러잖아요. 바닷가 여기 보면 시작했던 게 10배 간다는 게 5달러, 그러니까 20배라면 10달러도 가능하겠네요. 뭐 뉴스나 미디어 이런 데 보면 12불 가능하다, 12불에서 15불 가능하다, 2025년에는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전망은 하겠지만 일단 파동 관점에서는 우선 여기는 기본적으로 가야 줘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리플을 옹호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도 리플을 사랑합니다. 저희 카톡방에도 리플 4년 존버하신 분 계세요. 평단가 400원 아래인데 그분도 계시기 때문에 저는 리플 홀더들을 응원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좋은 하루 보내시고 익절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후하!